안녕하십니까. 머니브리즈입니다. 예, 오늘은 그 배당주의 매입 시기,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전통적으로 배당주와 일반 시세 차익을 통해서 차익을 남기는, 저는 통상 시세주라고 할게요. 예, 배당주와 시세주는 반대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세주가 급등세 보이면은 배당주는 내려가고, 예, 이런 식으로 된다고 전에는 그런 룰이 있었는데, 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2020년도 이후부터는 사실상 그런 룰이 많이 희석이 됐고요. 지금은 시세주의 시세와 배당주의 시세가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S&P 500의 지수인데요. 지금 5년간의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세가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은 배당주도 올라가요. 그리고 내려가면은 배당주도 떨어집니다. 네, 요즘은 그렇게 거의 어, 동시에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세주가 전체적으로 올라간다,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인다, 그리고 주가가 전체적으로 폭락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를 배당주의 매입 시기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시세주 같은 경우는 주로 최저점에 사야 된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최저점이라면 바로 이런 저점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저점. 이런 저점에 사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팔아야 한다. 고점에서 팔아야 한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죠? 근데 배당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배당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단 한 가지 틀린 점은 배당주는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금의 복리 효과로 부를 얻어야 복리 효과로 아무래도 불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한 시점에만 매입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 저점에서만 매입을 한다면은 그러면 이 중간 부분에서는 복리 효과가 상당히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올라가는 이런 구간, 떨어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도 계속 매입을 해 주셔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 비용을 상쇄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지만 또 일반 시세주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것은 또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 대량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은 역시 또 맞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 아직도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매월 월급이 들어오면은 매월 들어올 때마다 계속 삽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계속 사는데 그 비중을 조율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시장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배당금의 액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낮을 때는 약 3, 2, 1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는 다시 1, 2, 3 이런 식으로 점점 매입 비중을 늘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만약에 주식이 올라간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주가가
내려오죠. 그죠? 자,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지금 거의 이 꼭대기 부분에서는 대략 1, 1, 1, 이런 식으로, 월급을 받는다든가 자금이 유입될 때마다 이렇게 사주는 거죠. 그렇죠? 1, 1. 근데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주가가 내려갈 때는 바로 요 내려가는 포인트 있죠. 이런 내려가는 포인트.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2,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다시 3, 이렇게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5, 그 다음에 다시 4, 이렇게 내려갈 때도 4, 맨 밑에 빠졌을 때, 이럴 때는 10 곱하기 10으로 다량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빠져나갈 때는 다시 또 4, 3, 2, 1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의 배당주의 매입 비중을 조율을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게 지금 이미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하면은 물론 쉬울 수 있어요. 쉬울 수 있는데 그런데 막상 이거를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주식이 언제 내려가는지 이거를 어, 어디까지 주식이 내려갈지 이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만약에 어느 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최저점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100원을 전부 다 여기다 몰빵했다. 한 번에. 이렇게 되면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 2, 3, 4 이런 비중으로 해서 제일 많이 내려가는 지점을 어느 정도 어 이거는 경제 뉴스를 꼭 본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떻게 최저점을 찾는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감을 좀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꼭 경제 뉴스나 이런 것도 참고를 하지만 본인이 그 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를 느끼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경제 관련 커뮤니티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의 주가에 대한 불안이 점점 폭증을 하고 있다. 나는 다 매도를 해야겠다.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불안이 가장 폭증한 시기, 바로 그 시기에 여러분은 이렇게 주식 매수 비중을 늘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주 간단한 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동시에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주식 전문가분들이 항상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이 공포의 사라는 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포는 기회다라고 환원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예,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산 매입의 방법이 잘 통하지 않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할 텐데요. 음, 주식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미 이런 방법들을 너무 익숙하게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이게 주식에 입문을 하셨거나 아직도 어, 초보자이신 분들한테는 아마 이런 그 공포 시기가 바로 기회라는 이런 감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저도 이런 공포감을 누르고 매수 타이밍을 이라 생각하고 매입을 했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 요 시기, 요 시기에 많이 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기. 예.
요 세 시기에 제가 가장 주식을 많이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복리 효과의 기회비용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계속 매입을 하고 있었다. 단지 이 주식 시세의 강세에 따라서 매수의 분량을 조율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공포가 기회다라는 룰을 놓고 집중 매수 시기와 그리고 분산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여러분 스스로 어느 정도 학습도 하면서 공포감을 이겨가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